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애도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공무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나섰는가 하면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의 한 교차로. 그젯밤 10시 20분쯤 승용차 한 대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47살 오모 여인 등 3명이 다쳤습니다. 맨 끝차가 좀 이렇게 세게 앞차를 들여받고 또 그 차가 맨 앞차를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추돌을 사고 난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직 경찰관인 44살 한모 경사. 한 경사는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한 경사를 직위해제한 뒤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졌고요. 그렇게 해서 음주운전을 해서 지금 단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제주도 공무원 20명이 선진지 견학을 명목으로 터키로 출국했으나 일부 일정이 관광지여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전 국민이 애도 분위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면서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시 구자읍 동복리가 신규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시설 유치를 결정했습니다. 동복리 주민들은 어제 저녁 임시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해 전체 258표 가운데 찬성 180표, 반대 70표, 무효 8표로 쓰레기 매립장 유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늘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동복리가 최종 후보지로 확정되면 환경 영향평가 등을 거쳐 제주시 지역 신규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위 36도가 넘는 경북 안동에서 열대 식물인 파파야와 몽키 바나나가 자라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FTA 시대가 맞물리면서 대체 작목 재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안동 문화방송 권영두 기자입니다. 북위 36.5도선인 안동시 와룡면에 파파야와 몽키 바나나가 자라 마치 열대지방을 연상케 합니다. 4년 전 고추 묘목처럼 싹을 틔우고 옮겨 심기에 성공한 이후 지금은 가정용 원예 식물로 각광받으며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파파야 묘라든지 파파야 과일을 출하했을 경우에는 한 일반 작물에 비해서 한 5배에서 한 10배 정도 그 수익이 창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던 사과와 배, 복숭아는 점차 북쪽으로 밀려나는 대신에 파파야와 몽키 바나나, 한라봉과 체리, 무화과 등 아열대성 대체 작물 재배가 크게 늘어 지금은 300헥타르가 넘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오르는 이상기후 탓이지만 FTA 시대 미래농업으로 육성한 대체 작목도 많습니다. 기후변화와 FTA로 인한 수입 과일이 늘어나면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체리와 한라봉 등 고소득 과수 작목을 육성할 계획이면서 금년에도 생산 기반 조성에 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북뿐 아니라 강원도에서는 사과와 포도를, 충북에서는 복숭아와 체리를 대체 작목화하는 등 지자체마다 FTA 시대 미래농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치 않고 경쟁적으로 대체 작목을 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FTA 시대와 맞물리면서 작물의 재배 형태는 예상보다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영두입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화물 과적이 꼽히면서 불법 과적에 대한 단속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화물차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 과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카페리 여객선 앞에 길게 늘어선 화물차들. 대부분 4.5톤인데 적재 중량보다 최고 4배까지 화물을 더 싣기 위해 차체를 늘리고 적재함을 높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자기 돈을 들여가며 구조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일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퀴가 4개가 더 달지 않으면 수입이 안 돼요. 화주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5톤에 15톤 정도를 해서 수송을 하는 것이지. 화물 운송은 물건 주인인 화주가 운송 주선 사업자와 화물 운송 계약을 맺고 화물차주, 즉 운전기사들이 하청을 받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갑의 위치인 화주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한꺼번에 많이 실어 나를 것을 요구하고 의린 운전자들은 화물차를 개조해 과적을 하는 겁니다. 또한 운송비는 무게가 아니라 차량 운송 횟수로 산정되기 때문에 물건을 더 실어도 운전자가 받는 돈은 차이가 없고 과적에 대한 책임을 떠안아야 합니다. 때문에 2년 전 과적에 대한 책임을 화주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지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업계의 로비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현행법상 화주가 과적을 요구하면 운송자는 고발할 수도 있지만 갑을 관계인 운송업자들이 거부하거나 고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화주와 운송 주선업체, 화물차주 간의 불공정한 거래와 허술한 규정은 화물차들이 불법 과적으로 사고의 불씨를 안고 달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만약 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때 해양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번호가 122번인데요. 대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신고 시스템이 구축됐지만 인지도가 낮고 연계 시스템도 허술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해난 사고 신고 전화번호인 122 대신 승객들은 119나 112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소방서나 경찰이 신고를 받고 전화로 해경에 통보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해양경찰은 지난 2007년 43억 원을 들여 122로 신고하면 휴대전화 GPS 정보로 신고자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월호 사고 때처럼 일반인들이 122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버님이 바다에 빠지셨어요. 그럴 적에 119로 많이 하죠. 그런 적에는. 뭐 문제가 있을 적에는 119로 많이 하는데. 또 다른 문제는 119와 연계가 제대로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해상 신고가 119로 접수되면 소방본부는 일반 유선 전화로 해양경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119와 해경 사이에 다중통화 시스템이 구축됐는데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동이나 아니면 관계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사불란하게 됐는데 여기는 또 시스템이 조금 번발하게 좀 미스된. 해양사고 신고 전용 번호 112가 도입된 지 벌써 7년. 더 늦기 전에 대대적인 운영체제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비양이 많지 않아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지만 산간에는 안개가 낀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나가실 땐 큰 일교차에만 잘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하늘에 머물고 있는 먹구름은 오후부터 점차 물러가겠습니다. 북부 지역의 기온 14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7도에서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고산의 기온 13도, 한림과 대정 1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18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네, 남원의 현재 기온 10도로 서늘하지만 낮부터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기온 11도에서 12도, 낮 기온은 19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네, 성판악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약간 올라 있고요. 산간에는 밤부터 안개가 더 짙어지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3도가량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짙은 안개로 인해 시정이 좋지 않아 해상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김해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광주공항에는 저시청특보가 내려져 있어 하늘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따뜻하겠고요. 일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가 무산됐습니다. 제주 올바른 교육감 후보 추대협의회는 어제 강경찬, 고창근, 김희열, 양창식, 윤도시 등 교육감 예비 후보 5명이 참가한 가운데 후보 단일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단수 후보와 복수 후보 압축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또 예비 후보 대다수가 앞으로 단일화 모임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혀 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미술협회 한글 서예 초대작가 초청 전시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제주시 조천읍 세계자연유산관리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김용환 화가의 7번째 개인전 꽃 이미지가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제4회 들꽃 수채화회 정기전시회가 내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제주시 연갤러리에서는 연꽃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는 강명순 작가의 18번째 개인전 내 삶의 연꽃이 피는 순간을 다음 달 21일까지 마련합니다. 제주현대미술관에서는 이승수, 오순미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2개의 통로전을 6월 7일까지 마련합니다. 제주 출신 백승주 CN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이 제주 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대안을 진단한 책 제주의 미래를 말하다를 펴냈습니다. 제주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95회 전국체전의 진행을 도울 자원봉사자 2,700명을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합니다. 제주시 이망로에 있는 주식회사 세모냉동에서는 냉동 수산물 납품 2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7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21국에 1450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내일 근로자의 날부터 11일 동안 이어지는 관광 주간에 관광객 40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관광 주간에는 특별기 165편을 포함해 국내선 항공기 2,100여 편이 운항하는데 예약률이 70%를 웃돌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노동절과 일본 골든 위크를 맞아 다음 달 초까지 외국인 관광객 3만 8천여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호텔과 렌터카 업체 등 관광업계에서는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봄철과 초여름에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식중독 환자의 37%인 254명이 4월과 6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기온과 습도가 오르면서 식중독균이 빠르게 번식할 수 있는 만큼 다음 달 초 연휴를 맞아 야외 활동을 하면서 식중독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옮기는 야생 진드기가 서귀포시 지역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지난주 도내 48곳에서 야생 진드기 서식 밀도를 조사한 결과 제주시는 1제곱미터에 1마리에서 3마리가 발견됐지만 서귀포시는 최고 132마리까지 발견됐습니다. 권역별로는 서귀포시 강창학 경기장 부근이 132마리로 가장 많았고 시오름과 소로름, 대정읍 인양동에서도 100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다음 달부터 무료로 실시됩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2개월에서 5세 미만과 만성질환과 면역 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보건소와 소아과 등 도내 76군데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폐렴 구균은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이지만 접종 비용이 최고 60만 원이나 돼 예방 접종률이 낮습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형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가스 공급시설 140곳과 승강기 시설 115곳 등 460여 곳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공사와 승강기 안전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이뤄집니다.